네, 광주메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 TV가 지역 인사들을 만나 현안과 소소하지만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박성영 민주평통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문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박성영 자문위원님 먼저 네. 민주평통 광주 동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예. 민주평통은요,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또 여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통일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민간단체 협의회죠?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평통 이제 자문위원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하시는 것이고, 네. 우리 박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 생활을 대부분을 이제 금융계에서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롯이 은행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예. 은행에 입행해서 한 15년 만에 이제 대리로 승진을 했죠. 예, 그 당시에는 대리가 책임자급이었습니다. 책임자급에서 결재권을 갖고 있었죠. 예. 지금 생각으로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제가 승진을 하니까 그때 지점장님께서 결제 도장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서 야, 도장 잘 찍어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은 결제를 할 때 신중하게 해라. 이런 큰 교훈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15년 만에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는데 15년 걸렸었다. 네,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대리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이제 좀 시스템이 좀 많이 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임, 계장, 대리, 주임 계장은 일반 승진이 되지, 일반으로 이제 연차에서 올라가지만 대리급은 그 과정, 승진이라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은행권에서는 유명한 겁니다만은 책임자 시험이라 그래서 이렇게 합숙하고 그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직장 생활 대부분을 이제 금융계에서 종사를 하신 편이네요. 이제 정년을 이제 하셨고. 네. 예. 그 금융계에서 활동하시면 아무래도 그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굉장히 국민들이 또 동구 주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이제 임기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 이슈였죠. 근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처로 해서 부동산이 예전에는 주거 개념이 강했지만 언제부턴가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서 저는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투자가 보면 은행의 이제 예금 또 주식, 증권사의 주식 또 부동산 이렇게 크게 이제 3분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 이제는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또 투자 수익이 나오는 창출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하고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또 투자처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 관건은 우리 자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쉽게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는 낭패를 보는 수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 5년간은 거의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이렇게 엮어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5월 8, 9일 되면 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 이제 정책이 공급 과잉,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또 엊그저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부동산 가격은 하방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수요자는 필요하지만 투자로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은 좀 더 과거와는 달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요자는 투자에도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 광주 시민들 또 전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2년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 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자기 자금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은 거의 없고요. 은행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소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은 대부분 보증료가 껴 있습니다. 보증료가 따로 있고 또 은행에 아무리 국가에서 이자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또 이자 부분이 있고요. 원금 상환이라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보증료뿐만이 아니라 이자, 원금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삶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퇴근길에 좀 넉넉하게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좀 조급한 게 아니라 홀에 서빙하시는 분, 또 주방, 또 사장님 이렇게 부분이 돼서 사장님하고도 우리가 소주잔도 한 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좀 넉넉한 그런 우리 저녁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좀 빨리 와야 될 텐데 거의 2년, 거의 이제 3년째 됐는데 저녁이 있는 삶 말씀하셨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 우리 자문위원님 사실 금융 전문가이신데 개인적으로 이거 지방자치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가져서 이제 제가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인생 제2 피어리드를 시작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좀 참여로부터 이렇게 지방자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방자치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그 지금 기초원하고 광역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그 계층 구조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의원은 정책을 위반하고 또 행정 감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초의원은 좀 이제 생활 편익,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주안점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당 공천제는 필요하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책화하고 여기에서는 정당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지자체장은 3연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구 기초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임을 해서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 봉사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마지막을 그 마감을 할 때 누구든지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최소한 지식인이고 또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사회 리더 그룹이라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방자치에도 관심이지만 사실 이렇게 자문위원님은 이제 스스로 지역사회 봉사 여기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봉사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강조를 종종 하시던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소신이 참여로부터 변화를 이게 제 살면서 늘 참여로부터 봉사. 어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저는 이런 늘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한번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마을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로타리안으로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에는 몸소 직접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위험지구 시찰이라든가 또 방역 활동 하고 있고요. 또 봉사 특히 로타리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기 회비로 해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영 자문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이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야말로 정감 가는 이웃집 아저씨 그런 인상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늘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